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다시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예상 밖의 일이지만 근데 어쨌든 가까워졌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이 하락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그게 우리랑 별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빠른 속도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우리 시장의 베어마켓 랠리를 앗아가는 결국은 이때 내려갈 자리에서 반격했으니까 좋았다. 그리고 올라갈 자리에서 내렸으니까 나빴다. 결국 쌤쌤이가 되는 요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어떤 상태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S&P 500을 보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만 갖고는 그냥 단순히 하락 추세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긴 랠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긴 랠리가 한번 끝났던 적이 코로나 때 있었고 그거를 바로 극복을 하고 이렇게 장기간 10년 이상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10년 동안 계속 상승했고 여기에 따른 어떤 투자 심리, 설마 무너질까라는 부분들이 이때를 겪고 이때를 겪고 이때를 겪으면서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가 매수라고 착각하고. 그러나 이제 이 거품, 코로나 이후로 거품이고 이게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그러면 하락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좀 과매도 구간이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니까 굉장히 성급한 접근이 아닐까 싶고 이 추세 자체도 이미 꺾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은 조금 더 할 텐데 이미 많이 꺾여 가지고 나스닥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다. 금리 인상의 강도를 좀 낮추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반등의 한계치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태가 나쁘고 최선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면 여기서 기간 조정을 가져가는 거 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가 무너지는 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도한 비중으로 커졌던 미국 증시가 죽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의 증시가 제자리를 찾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도 한번 꺾였다가 좋아졌지만 이때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나쁜 상황이었고 지금은 경기 침체를 만들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물가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급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공급에서 발생한 문제는 공급 쪽을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 공급에서 발생한 문제가 공교롭게도 미국 내에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이 공급 문제이긴 하지만 공급을 조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공급 말고 수요를 조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수요를 조질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인상 이런 걸 해서 쓸 돈을 없애버리자. 증발을 해버리자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급 문제지만 공급을 조질 수가 없고 그럼 수요를 줄여야 하고 그거는 경기 침체밖에 없다. 지금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금리 인상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고 경기 침체로 가고 이미 경기 침체 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심리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금리 인상을 해버려서 더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더 강력한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역자산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잉여 수익이 생깁니다. 그럼 이거 소비로 연결됩니다.
돈 벌었으니까. 여러분 보유 주식이 올라 가지고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한 뭐 못해도 한 50만 원은 쓰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역으로 500만 원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쓸 돈도 일단 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위축이 자산시장 붕괴까지 이어지면서 더 크게 나타나고, 그래서 공급을 아무리 줄이고 공급에 문제가 생겨도 수요가 더 줄여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요런 현상을 만들 때까지는 자산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에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미국 증시가 또 흔들리는 게 미국이 3 월에 고점을 찍었다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가 3 월에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기저 효과가 사라지는 이 시점이 오더라도 더 높은, 물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마는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면 조금 조정을 받긴 했는데, 예, 그래서 물가가 또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 예, 전반적으로 매우 나쁜 상태입니다. 예, 여기에 다시 코스피로 돌아가서, 코스피는 이제 만기일에 그럭저럭 잘 버티고 만기일 끝나고 나서 다시 밀리는 흐름인데, 요 만기일 당시에 수급이 조금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고 꼬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만기일 후폭풍까지 감안해서 한국 증시는 조금 더 조정을 받는데, 이제 경기 회복 이런 걸 해서 지금 상승 중 조정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예, 굉장히 옅어졌고 사실상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감안해서 뭐 그림은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뭐 '이 정도 돼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그림까지는 그렸지만, 지금 나오는 하방 압력,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기대치를 더 낮추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은 못하게 됐습니다. 제 영상이 뭐 이유 없이 삭제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저기 댓글이 아직 복구가 안 됐습니다. 요 영상은 복구를 했는데, 뭐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좋아요 표시한 건 다 되지만 여기 댓글은 다 삭제가 되고 복구가 안 돼 가지고, 예, 지금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요 유튜브 측에 살짝 불쾌감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튜브에 제가 돈을 주고 뭐 이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아무튼 제 영상이 없어졌다가 복구가 됐다. 그래서 댓글이 다 날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댓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없는데, 제가 기억에 나는 게 과거에 약세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느냐,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요 댓글 대신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코스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코스피가 보시면 여기 과거의 박스피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 박스피가 2000선을 이렇게 기점으로, 2000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 이제 2000선 도달했을 때는 코스피가 1000에서 또 한 20년을 있었습니다. 1000선에서 코스피 지수. 한 20년 있다가 드디어 대세 상승장이 한번 오면서 2000으로 올려놨다가 금융위기를 겪고 다시 2000대에 가서 여기서 계속 박스피였습니다. 근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매도하고 요 시기에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우리 시장에서 꽃감 빼먹듯이 자본을 빼나가고 있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박스피로 돌아간다. 유동성이 보시면 요 2017년의 유동성이라는 것은 부동산발이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이때 정책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예,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였나? 아무튼 거기서 이제 이 LTV를
60에서 70%로 올려주고 지금 집 사면 부자 된다라고 해서 침체에 빠진 건설 시장에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요 당시에 뭐 그대로 있었으면 이제 뭐 건설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겠지만 예, 집 사면 부자 된다라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고 실제 집값이 올라 가지고 이때 집 산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털렸다 이거보다는 주식 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많이 아쉬운 정책이 아니었나. 예. 어쨌든 이 여파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그때 올랐고 2017년에 올랐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고. 여기서 이제 대응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금액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1억 4천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전에는 한 3천 정도 투자를 하다가 삼성전자에 묻어놓고 가서 은행 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익을 올리고 예, 전역을 한 다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1년 만에 3천만 원을 1억 4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물론 당연히 시장이 도와줬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나이도 적고 또 주식 투자 경험도 이 당시에 한 6년, 7년 됐는데 얼마나 제가 우쭐했겠습니까? 제가 잘난 줄 알고. 네, 그러다가 2008년에 얻어 터져가지고 이때 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무튼 2천이 남았습니다. 투자해서 다 날린 건 아니고 뭐 쓸 거 쓰고 그 원룸 전세 없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 2천만 원 남았었는데 요 전까지는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요 4년에서 6년까지는 군 입대를 해서 삼성전자를 샀으니까 요 기간에는 굉장히 정석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0만 원 갔다가 당시에 37만 원으로 내려가니까 매수합니다. 그리고 한참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47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매도. 그리고 기아차가 당시에 만 원이었는데 만 원 싸네? 해서 한 13,000원에 팔고 뭐 이런 대응을 해서 근데 그 사이에 뭐 오늘은 올랐네 내렸네 이걸 체크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었고 매우 바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과거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계속. 예. 그래서 요 당시에는 저기 이 레포트를 팔고 그리고 인터넷 자료실을 운영해 가지고 요때 이제 수익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고 집에서 보내주는 50만 원을 잘 축적시켜서 요 그 시드머니를 만들고 이 시드머니도 중간에 삼성전자나 그 기아차나 이런 종목들 누구나 들어서 알만한 종목들을 매매하고 그 매매 호흡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일 정도? 월 초에 샀다가 월 말에 열어보고 수익 났네. 그리고 그게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 그렇게 매매를 하다가 2006년, 4년에서 2006년 다른 거 다 올랐는데 삼성전자만 안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다른 종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이제 첫 번째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를 선택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천만 원이 1억 4천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조금만 더 대응을 잘했으면 아마 3억이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요 시장에 따라서 춤을 췄던 거고 2008년부터 어느 정도 이 매매에서 그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이 체계를 갖춰 나가게 됐는데 이때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요 2009년 한 해 동안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한번 하게 되면 한 4배는 따는 것 같습니다. 시장 좋을 때. 네. 그래서 요때 이제 한 거는 무조건 싼 종목을 사자. 너무나 많이 빠져 가지고 다 쌌습니다, 정말로. 조선주도 쌌고 삼성전자도 쌌고 다 쌌기 때문에 이때는 뭐 정말 주식 투자 제가 하는 방식으로는 이때가 가장 쉽지 않았나. 다만 이렇게 수익이 나도 기쁘지는 않았던 게 여기에서 이렇게 까여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랬었는데 이 이후로는 그냥 대형주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대형주였지만.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대형주를 하게 되면 지수가 오르지 않는 한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2010년에 지수가 올랐지만 이때 이제 차화정이 올랐습니다. 차화정이 올랐는데 저는 화학주는 이제 이미 비싸졌다, 화학주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유주는 좋긴 했지만 유가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동차는 이미 너무 질주를 해가지고 살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손가락만 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수익률이 이 대형주로는 크게 플러스가 안 됐는데 꼭 한 번씩 이게 터지는 겁니다. 이 시기에 특히 HB 테크놀로지, 이 HB 테크놀로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OLED로 전환을 하는데, 근데 이 OLED 검사 장비를 두 개 업체가 하는데 이스라엘 업체가 있다. 근데 그 삼성전자가 HP 테크놀로지를 밀어주려고 한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가 방금 쳐봤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보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오보텍이 자기네 검사 장비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요 공정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쟁사에 넘겼다. 그래야 이제 경쟁사들도 설비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 자기들도 장비를 더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보텍이 삼성전자에서 배제가 되면서 HP 테크놀로지가 요 당시에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는 차도 없었는데 주식 시장이 계속 제자리고 1년, 2년 뭐 특별히 자산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물론 돈은 계속 벌고 있었고 투자금은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이때 차를 사고 맙니다. 예. 이때 이거 안 샀으면 아마 훨씬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때 HP 테크놀로지가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을 탈까 이 차를 살까 하다 차를 사가지고, 예, 그랬는데 아무튼 이게 올라가면서 계좌가 이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이, 아무튼 이 사이에 요 사이에 또 현대상선이 한번 움직여주면서, HB 테크놀로지 주가를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1,000원 이하로 내려가서, 예, 1,000원 이하로 내려갔다가 2,000원까지 가서 2,000원 넘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좀 났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대형주로 하는 거 외에 여기 투자가 되면서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이게 한 2년치 초과 수익.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잡았던 게 연 30% 이상인데, 이거는 이제 복리 계산기로 가는 겁니다. 이거 좀 준비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 있을 텐데, 약간 두서가 없어가지고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그래도 이게 실전 사례니까. 그래서 이게 뭐 대충 연 30%로 하고, 제가 그 당시에 한 40년 투자를 한다 생각했을 때, 예, 계산을 해보니까 왜 안 나와? 나왔나? 이게 잘못된 건가? 예, 뭐 그때 당시에 1억 정도 있었으니까 투자금이 1억이고 목표가 연 30%였습니다. 투자 기간 한 40년 산다 생각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하니까 40년 후에는 361억이었나? 아니지. 1억이 이제 무려 한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연수익률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40년.
요게 진짜구나. 예. 요렇게 되는. 그래서 아무튼 아주 이거 뭐 물가 상승이라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경제적 자유인이 되니까 연 30% 인데 이때 HB테크놀로지를 한 2 년치를 충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때도 HB테크놀로지는 먹었는데 좀 일찍 팔아 가지고 이때 한 1 년치 하고 그리고 현대상선이 상장 폐지가 됐는지 HMM으로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대상선이 이때 경영권 분쟁이 붙었었습니다. 요 당시에. 이게 현대상선이 맞나? 이것보다 좀 느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현대상선으로 또 경영권 분쟁 그거는 이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이거 경영권 분쟁 붙어서 주가가 오를 것 같다. 현대중공업하고 상선 측하고 지분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아 요건 서로 사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샀고 그게 이제 또 주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형주를 투자하면서 목표 수익을 맞추지 못하다가 한 번씩 이벤트가 터지면서 HB테크놀로지를 먹고 뭐로 먹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연 30%를 굉장히 어렵게 맞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2016 년이 됐습니다. 이때 2016 년이 됐을 때 제가 투자금이 얼마나 불어나 있었냐면 약간의 뭐 저는 거의 쓰지도 않았으니까 쓰지도 않고 연 30%로 투자금이 불어나고 해 가지고 이 시점에서 6억의 투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리 효과가 몇 년 만에 잘 발휘가 된 예, 그런 상태였는데 이걸 예, 이걸 또 제가 그 그런 예, 여기 이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 시장의 지수가 오르지 않는 시기에 이벤트, 테마주라고 해도 유동성이 이때 당시만 해도 오히려 중소형주 유동성이 이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게 테마주로 조금씩 단타 수익도 났었고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제가 이 당시에 단타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를 했는데 수익이 한 400 정도 됐고 수수료가 4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건 진짜 중소형주 유동성이 좋았고 그랬을 때도 이게 수익하고 수수료하고 비슷했다, 세금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 방법 같다.' 뭐 요렇게 했었는데 그 지수가 오르지 않을 때는 빅 이벤트를 물거나 아니면 큰 시세를 낼 만한 어떤 변화 HB테크놀로지도 삼성전자가 OLED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혜를 입은 거고 그러면 작년에도 보면 작년 재작년에도 보면 전기차로 전환할 때 수혜를 본 겁니다. 많은 종목들이. 그럼 앞으로는 뭐가 될 것 같냐? 뭔가 어떤 이런 큰 변화가. 이건 저는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하는데 관련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굳이 하면 올해는 아니고 올해는 로봇이 조금 관심을 받을 것 같고 내년에 양자 컴퓨터가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요거 관련주들에서 시장은 정체되더라도 여기서 이제 초과 수익을 그렇다고 여기 몰빵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형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포트폴리오 말씀드렸을 때 배당주를 한 55% 가져가고 성장주를 30% 갖고 가고 금, 은 같은 거 예, 원자재 7% 예, 그리고 나머지 그 석유 같은 이런 쪽으로 17%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포트가 보면 배당주에서 수익이 나고 성장주가 혹시 떨어졌다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또 수익이 나기 때문에 예, 절묘하게 계속 이 복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요런 거 시장이 정체됐을 때는 어떤 산업의 변화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공부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삼성전자가 최근 로봇에 관심이 많다더라. 왜? 사람 인건비가 오르니까 이제 자동화해서 안 남는 부분까지도 자동화가 해도 수지가 남게 되는 그럼 로봇의 수요가 늘어나겠네? 특히 뭐 지금 노조가 생긴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서 더
심혈을 기울이겠네.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겠네. 예. 그런 종목들로 이제 시장이 정체됐을 때 매년 그렇게 찾아서 어쨌든 30%를 채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30%라는 게 어떻게 30%라고 하지만 한 달에 2%입니다. 한 달에 2%는 물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긴 하지만 또 가능성 불가능해. 우리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예, 고런 관점에서 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2016년에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는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3 개로 쪼개면 아주 평범하게 경제적 자유인, 복리 효과로 경제적 자유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시기였고, 저기서 잠깐 한눈 팔았을 뿐이고 단 한 번 실수를 했을 뿐인데 이제 저는 마치 작정하고 사기친 사람보다 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됐고, 그걸 또 극복하는 과정까지 해서 이 3당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불황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불황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주식에 올인을 했지만 지금 생각은 이 주식에 올인한다는 건 굉장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태양광 500kW를 달성을 하자. 1인당. 예, 첫 번째로. 그리고 이 태양광 투자는 제가 계속 찬양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큰 수익은 안 나지만 태양광 투자를 하고 이걸 이제 대출로, 물론 이제 설치비를 대출로 받을 수는 없고 투자 다 들어가고 나서 이게 발전 수익이 나게 되면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그 보통 이제 국민은행 쪽에서 이런 거 발전 수익이 나는 걸 확인하고 이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 대출금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 또 투자하고 천천히 한 3년 정도 계획을 잡고 5개를 하자라고 하면 대출금 갖고 임대료 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한 달에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500만 원 해서 잘 되면 기상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주면 한 1000만 원까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인을 완성을 하고 이 나쁜 기간에, 그리고 주식 투자는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나머지 이제 자택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시니까 부동산이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자산의 어떤 지킴이 역할을 하고, 그리고 투자의 어떤 강도를 덜어줍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꼭 투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거주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주식이 계속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정체기에 전환하는 산업의 전환점을 찾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 30%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태양광이 안전자산이니까 또 월 소득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고 요 구조로 가서 경제적 자유인이 되면 한 2-3년 고생한 이후에는 시장도 좋아질 거고 시장에 임하는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공부를 하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그리고 과거 사례들을 계속 찾아봐도 결과적으로 같은 걸 두고 다른 결과를 얻는 가장 큰 이유가 본인의 상태가 다르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500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5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하고 투자 심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500억 갖고 있는 사람이 5천만 원 투자하면 아예 그냥 관심조차 없을 가능성이 높고 매일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르면 오르네. 희망에 부풀었다 내리면 요런 상태가 되니까 심리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과정들은 예,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한, 이제 어차피 시장에서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앞으로 앞으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근데 이제 말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주로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 로봇이라는 그 사업과 관련된 이걸 보면 로봇이라고 치면 몇 개 나올 겁니다. 하나 정도 나올 것 같은 유진 로봇 아니면 로보티스 뭐 이런 애들은. 근데 이거 주가를 이렇게 보면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이미 오른 건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 버리면.
예. 그래서 뭐 그러면 올라도 혹시 저평가에 있을 때 올랐던 게 아닌가. 그래서 로보티스를 보면 LG전자도 투자를 했고, 예. 지분도 갖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적자네? 시가총액이 2,800억인데 순자산이 750억이네. 물론 재무 상태는 좋기 때문에 뭐 당장 망하지는 않을 거고, 이 로봇 쪽으로 계속 저기 서비스 로봇 솔루션, 뭐 로봇 부품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는 분명히 있지만 그 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다 주가에 반영돼서 다 해먹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뭐 로봇 관련주를 하더라도 이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 예, 좀 힘들다고 보고. 예, 그러면 이제 이건 아니고, 예, 그리고 유진 로봇. 예, 역시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수가 내릴 때 로봇주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그 턴하는 부분인데, 유진 로봇도 2,333억인데 순자산 400억, 그리고 적자 계속 내다가 이제 뭐 흑자 냈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주가가 완전히 먼저 달려버린 그런 상황. 그리고 로봇 관련주 해도 이제 이미 늦었다. 그러면 이제 선점을 해야 되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있을지, 예, 있다 해도 뭐 통신주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억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이브라는 종목이 있는데 통신 장비가 그나마 이 양자 컴퓨터랑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 코이버 옛날에 이 종목도 많이 제가 했었는데, 한참 옛날에, 예, 한참 옛날에 3,000원 밑에서 사면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예. 근데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때 보더라도 그래도 이 종목이 괜찮았습니다. 저평가 상태였고 국내 통신 장비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예, 사업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고, 예, 그게 이제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기업 가치가 좋아지는 배경이 돼서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저평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양자 컴퓨터랑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신 장비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본다면 올해 당장은 아니겠지만 주가가 좀 내렸을 때 내년에 이 IBM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예, 아주 획기적인 뭔가가 나올 때, 예, 그때 같이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같은 성격으로 이 통신 장비주들, 예,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는 또 우리네 주식시장에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을수록 추가될수록 좋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세를 낸 건 아니고 역시 뭐 나쁘지 않은 재무 상태에, 뭐 그럭저럭 또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에 시가총액이 979억, 1,000억이 안 되니까 이것도 양자 컴퓨터로 나중에 바람이 불면 뭐 또 한 두세 배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2000년, 2020년, 2021년의 전기차처럼 큰 이슈를 잡아야 됩니다. 이 앞으로 지수가 안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 관련된 삼성전자 샀다.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에서 뭔가 큰 걸 터트려 주면 좋았을 텐데 못 터트렸습니다. 그러면 지수처럼 삼성전자 못 갑니다. 그럼 삼성전자 갖고 있어봤자 배당 뭐 3%, 4% 받고 끝나는 거라서 그 고생만 찍사게 하고. 예, 그래서 또 찾아보면 옵티머스, 옵티시스, 예, 옵티시스 주가 865억, 재무구조 나쁘지 않고 수익 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 나쁘면 더 빠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예, 그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내년까지 이제 천천히 지루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시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더 나빠지고 더 주가가 내려갔을 때,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이하니까 분명히 이제 싼데 여기서 더 싸지면 부담이 점점 없어지니까. 네, 이거랑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 더 있습니다. C큐브라는 종목인데, 네, C큐브도 시가총액 548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적도 양호했고 내렸고, 앞으로 5G 다음에 뭐 6G 이렇게 넘어간다 했을 때, 그리고 시세 낸 지도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다시 시세를 낼 만한 또 그런 시간도 가졌고, 예, 이런 상태니까 요것도 양자 컴퓨터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이제 PPI. 예, 요 종목이 이제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은데, 뭐 거의 이제 회사 가치는 거의 다 말아먹었습니다. 가치 거의 없고 시가총액도 3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살아난다면 대박일 거고, 이대로 뭐 유상증자나 이런 거에서 잘못되면 뭐 작살 나는 거고. 근데 뭔가 약간 좀, 예,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300억이면 회사가 살기만 하고 양자 컴퓨터로 뭔가 부각만 된다면, 물론 이게 그냥 단순한 통신 장비주지만, 양자 컴퓨터가 됐을 때는 이제 그 연산의 어떤 규모도 달라지고, 그러면 당연히 트래픽도 늘어날 거고, 통신 장비의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아예 다른 방식의 통신이 또 시도가 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요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 코이버, 우리넷, 그리고 옵티시스, C큐브, PPI, 이 다섯 종목은, 그 외의 종목들은 실제로 양자 컴퓨터랑 관련이 더 있다 하더라도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시장이 약할 때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안 움직인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앞으로 크게 움직이는 건 없을 거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대형주 중에서도 올해는 태양광이 나올 거고, 풍력이 나올 거고, 신재생이 주목을 받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만약 유가가 내린다면, 예, 화학주들이 괜찮을 거고, 올해 코로나 풀려서 확실히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쪽의 회복세가 빠르게 된다면 유통주들도 좋을 거고, 이렇게 이제 그 해 상황에 따라서 지수가 횡보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지수 대비해서 선방하는 종목들이 나올 건데, 1차로 이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적어도 지수가 안 오르면 배당이라도 받아서 4% 5% 수익은 내야 되니까 배당주들, 예,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 나가면서 시장 이슈에 맞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오버 수익을 내고, 그게 연 30%를 채워 나가도록 하는 게 약세장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이상의 방법이 없고, 단타를 한다? 무조건 망합니다. 예. 왜냐하면 카지노랑 똑같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어려운 시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 좋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저보다 수익률 높은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제가 잘나서 뭐 수익 난 것도 아니고, 뭐 오른다 해서 개나 소나 오르는데 뭐 제가 오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실적주, 배당주, 그리고 시장 이슈를 관통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철저히 압축해가지고 지수를 이겨야 되고, 그게 연 30%에 도달하고, 그런 힘든 시간, 투자가 결국 공짜가 아닙니다. 이 힘든 시간을 앞으로 3년 정도 잘 보내신다면, 그리고 그 3년 동안 신규로 이제 자금이 형성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주식에 더 넣으시면 안 되고, 주식 말고 이제 정말 괜찮은 비상장 주식, 3년, 어차피 주식시장에 3년 있을 거, 정말 유망한 비상장 주식이나 아니면 태양광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후에 미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확실성 있는 투자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 이제 이런 약세장이 끝나고 결국은 또 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러면 시장이 좋아졌을 때 그 준비된 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때는, 예,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한 거 3년을 잡고, 3년 후에 뭐 비상장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회수가 됐고, 3년 후에 태양광 투자한 거 이제 다 회수가 됐고, 예, 그리고 앞으로 수익이 고정적으로 태양광에서 나오고, 이 상태가 되면 주식 투자금이 늘어났고, 여기서도 아주 괴로운 시간이지만 투자금이 늘어났고, 이 상태로 3년 후에 좋은 시장을 맞이해서 간다. 그러면 정말 경제적 자유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 그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적어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어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100분 중에 1분 정도만 이 제가 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고 맞고, 99%는 지루해. 뭐 당장 단타 칠 건 뭐 없어요. 이게 다니까. 예. 그래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경제적 자유인이 돼서, 예,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과, 그리고 돈에 덜 구애받아서 조금 편해지는 생활. 뭐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많이 행복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불편함이 덜한 건 사실이니까.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